안녕하세요. 오늘의 트렌드 박경만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우리가 이번 주 주목해야 될 트렌드 뉴스 10가지를 선정하고요. 그 안에 숨겨진 인사이트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벨리곰 신드롬입니다. 벨리곰은 롯데 홈쇼핑에서 자체 개발한 곰 인형 캐릭터예요. 이 곰 인형을 오픈된 장소에서 전시한 이런 공공 전시가 지금 최근에 이슈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 월드타워 메인 광장에 높이 15m가 되는 대초대형 벨리곰 그리고 2m가 되는 벨리곰 6개를 설치한 이런 공공 전시가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오픈된 지 2주 만에 방문자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전시의 이름은 어메이징 벨리곰이라고 해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처럼 이 광장에 이 초대형 벨리곰과 그리고 이 작은 벨리곰들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사진도 찍고 또 아이템도 살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다양한 판촉 행사에서 10,000원 이상 구매를 하면 이 벨리곰 인형 풍선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풍선을 받으려고 많은 아이들부터 가족까지 소비가 촉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 벨리곰 TV 유튜브 채널도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단기간 내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벨리곰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롯데 홈쇼핑 내에서 MZ세대로 구성된 사내 벤처 프로그램으로 탄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마케팅 대상자가 되는 MZ세대 그리고 그들의 취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마케팅 기획자가 이 세대를 맞춰서 취향 저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캐릭터는 단순히 공공 전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확장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럼 어떻게 확장될까요? 주로 이렇게 확장될 것 같아요. 몰입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캐릭터, 스토리, 세계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캐릭터가 성공을 하면 이 캐릭터의 스토리를 담고 이 스토리를 이어서 세계관으로 연장시키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세계관 사례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벨리곰도 이 캐릭터를 넘어서 스토리를 담고 또 그 안에서 그 세계관까지 연장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이게 확장될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명품 플랫폼 가품 논란입니다. 네이버의 리셀 플랫폼 자회사죠. 크림에서는 최근에 한 가지 발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무신사에서 유통된 후 크림에서 재판매된 에센셜이란 티셔츠가 가품으로 판정이 되었다. 본사까지 가서 문의를 한 결과 공식적으로 가품으로 판정이 되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이 제품은 한 소비자가 무신사 부티크를 통해서 구매한 후에 크림에서 재판매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공식적으로 가품이라고 판정이 됐고 최근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논란뿐만 아니라 최근 온라인상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연령대별 백화점 결제 현황을 보더라도 건당 구매 지출이 40%, 30%, 16% 세대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건별 지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개념은 바로 고가 제품, 즉 명품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전 세대에 걸쳐서 명품에 대한 구매가 늘어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명품 플랫폼에 대한 거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10대가 11%, 20대가 53%, 30대가 23% 등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명품을 구매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강력한 신뢰를 주어야지만 이 플랫폼 자체가 생존할 수 있고 계속 확장될 수 있다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 세대에 걸쳐서 명품 고가 제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검수 전담팀까지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에센셜이란 제품의 가품 논란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현황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K-호미 콜라보레이션입니다.
2021년 미국 아마존에서 굉장히 인기가 되었던 K홈이 이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코로나 이후에 외출이 좀 제한되면서 특히 미국에는 정원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런 정원 용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호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미가 최근에 명품 브랜드죠. 루이 까또즈와 함께 콜라보를 했다는 내용들이 뉴스로 전파되면서 굉장히 화제를 끌고 있어요. 2021년부터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 호미의 손잡이에 가죽 밴드를 달고 또 이런 케이스까지 가죽으로 세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의 호미를 연출하였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명품 브랜드들은 콜라보레이션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이피, 진출, 강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타이피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고착화된 브랜드를 타이피에서 새로운 신선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진출은 현재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번 프로토타입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이다. 그것을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조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 컨셉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타이피, 강조, 진출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업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K-호미 콜라보레이션, 즉 호미와 루이 까또즈의 콜라보레이션은 즉 장인 정신, 명품 이런 브랜드 컨셉을 강조하기 위해서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콜라보레이션 사례가 있는데 이 타이피, 강조, 진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봐보신다면 각각마다 추구하는 목적,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피켓팅입니다. 피켓팅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네, 피켓팅은 피 튀기듯 치열한 티켓팅이라는 줄임말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 즉 그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달려가서 물건을 산다라던가 혹은 몇 시간 줄을 서면서까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현상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기본적으로 MZ세대는 물질적인 풍요로운 상황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희소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물건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런 소비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들은 과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한정판을 구매하기 위해서 시간을 대기하고 있다가 구매를 한다라던가 특정 시간에 드롭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 특정 시간에 맞춰서 제품을 구매한다라던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희소성을 기반으로 한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마케팅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희소성의 가치는 총 4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급을 제한시켜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던가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기준이 있다라던가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라던가 혹은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던가 하는 방식의 이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4가지 요소에 맞게 마케팅의 방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의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치 않게 신드롬이 발생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최근에 포켓몬빵 같은 경우가 이런 공급 부족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을 통합해서 헝거 마케팅이라고도 해요. 즉 소비자가 배고픔을 느껴서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특히 MZ세대 대상으로 이런 마케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5번째 키워드는 자이낸스입니다. 자이낸스는 G세대의 G 그리고 파이낸스의 합성어인데요. 금융산업 관점에서 G세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크게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모바일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다. 그래서 이 모바일로 모든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세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째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자산과 소득은 적지만 경제관념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3번째로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선호하고 과감한 대출에 대한 거부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금융산업에서는 미래 고객이기 때문에 금융기업들은 G세대를 잡기 위해서 모바일 플랫폼을 개선하고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G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 바로 이 디지털 센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디지털 센스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5가지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을 더해서 역사적 감각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자아를 만들거나 거기서 더욱더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익숙해 여기는 디지털 감각까지 확대돼서 이 감각의 바운더리가 넓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 디지털 감각력을 갖고 있는 G세대를 위해서 많은 금융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향후 20년 내에 이들이 핵심 소비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모든 기업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 경영 측면에서도 이 G세대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금융산업 쪽에서도 한번 집중해서 이런 환경의 변화를 이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번째 키워드는 인터브랜드에서 발표한 아레나 싱킹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아레나라는 뜻은 고대 로마에서 가운데 모래를 쭉 깔아놓고 어느 날은 경기를 하고 어느 날은 행사를 했던 그런 종합 경기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 경기장에 오는 고객에 따라서 제공하는 컨텐츠가 달라졌던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아레나 띵킹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아요. 즉, 전통적인 산업군 내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와 경쟁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경쟁 구도를 계속 바꿔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신이 속해 있는 산업이나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바꾸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좋은 예가 축구 브랜드 유벤투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벤투스는 유럽 명문 축구 클럽이죠. 하지만 이들은 축구 클럽에 따라서 축구 경기만 하진 않습니다. 어느 날은 엔터테인먼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도 탈바꿈을 한 것이죠. 이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그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즉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서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아레나 띵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연극의 3요소가 바로 배우, 관객, 무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고객과 무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배우의 어떤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어느 날은 액션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로맨틱한 어떤 배우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고객과 무대, 즉 고객과 시장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의 유형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어가면서 그에 적합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아레나 띵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 내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7번째 키워드는 레고랜드 국내 상륙입니다. 국내 최초로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가 강원도 춘천에 5월 5일, 즉 어린이날에 오픈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마파크는 전 세계 10번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레고랜드라고 합니다. 장난감 레고를 테마로 삼은 리조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시장이, 이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그리고 교통 문제, 문화재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상충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5월 5일 날 이 테마파크가 오픈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고라는 어떤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팬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팬덤을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5가지 요인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베이싱, 즉 저변 구축인데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어떤 철학들을 잘 정리해서 퍼뜨리는 그런 개념이고, 이 브랜드의 철학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옹호하고 또 따르는 지지자를 발굴하는 디깅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자를 연결하는 커넥팅 단계가 있고, 이 지지자를 팬으로 육성하는 너처링 단계, 그리고 이 팬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승급과 보상 단계, 프로모팅 단계 이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레고랜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지자를 연결하고 팬으로 육성하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즉, 이 레고라는 브랜드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팬심을 더욱 강화시키고 팬덤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어떻게 현상이 나타날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번째 키워드는 SNS 커뮤니티 앱 순위입니다. SNS 그리고 커뮤니티라고 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채널들은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일 텐데요. 의외로 네이버 밴드가 2022년 2월 기준 사용자 수 1위를 달성했다고 해요. 2위가 인스타그램, 3위가 페이스북, 4위가 카카오스토리, 5위가 네이버 카페라고 합니다. 네이버 밴드를 보면 4060 세대,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4060 세대에서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0대는 2위, 20대는 4위, 10대는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4060 세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에 10대의 이용률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급 관리, 소통의 도구로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향후에도 이렇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네이버 밴드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이버 밴드는 그룹형 소셜 미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마케팅 채널로 생각할 때도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네이버 밴드도 주요한 마케팅 채널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이 네이버 밴드가 계속 활성화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실버 세대를 실버 서퍼라고 하는데 이들이 더욱더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향후에도 이 네이버 밴드는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9번째 키워드는 살롱팅입니다. 살롱팅이 과연 뭘까요? 저희가 만든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살롱 문화, 즉 취미 기반의 커뮤니티를 의미하죠. 그런 살롱 문화의 살롱, 그리고 소개팅의 팅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 많은 노력을 하죠. 이성을 만나기 위해.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나거나 혹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골프, 와인, 위스키와 같은 이런 공통 관심사를 통해 사교 모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소개팅을 하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만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골프를 통한 만남은 골프팅, 그리고 와인을 통한 만남은 와인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게 될까요? 최근에 자신의 성향, 취향, 그리고 특성을 알아가려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런 MBTI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드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하게 이런 MBTI에 대한 그 트렌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의 성향, 취향은 알아가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것은 소개팅, 즉 타인을 만나는 그런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살롱팅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이런 트렌드와 함께 살롱 문화, 즉 취향 기반의 그런 커뮤니티가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고 그 취향과 맞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상호작용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다양한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로파이입니다. 로파이는 하이파이의 반대가 되는 음악적인 용어인데요. 하이파이는 그 기술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컨텐츠를 의미한다고 해요. 로파이는 그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깨끗한 음원보다 의도적으로 음질을 낮추고 노이즈 사운드를 입힌 방식을 의미하는데 이 방식을 차용하는 이유는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고 또 약간 개성적인 느낌도 좀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즉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완성도가 높은 컨텐츠가 오히려 좀 식상해지고 몰입도를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퀄리티를 낮추는 이런 로파이 컨텐츠에 관심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로파이라는 개념은 레트로라는 문화와도 이어집니다. 이 레트로는 크게 4가지 채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확산이 된다고 해요. 음악, 패션, 공간, 그리고 사람인데요. 주로 확산되는 개념은 음악, 패션,
그리고 공간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데 기술의 완성도, 즉 완성도가 높고 굉장히 트렌드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역으로 품질을 낮추고 올드 패션하고 옛날 감성이 살리는 그런 컨텐츠에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트렌드 문화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가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뉴스와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다음 주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